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 하나를 이해하면 수십 개의 한자를 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밭전자입니다. 밭전자와 유사한 글자들이 굉장히 많죠. 밭전입니다. 애운단미죠. 입구가 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입구, 글자 전체를 애워서 할 경우에는 애운단미, 여기서는 입구가 아니고 애운단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애운단미 안쪽에 열십이죠. 많은 것들을 애워서 하고 있는 것은 밭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과거의 밭은 계절별로 또는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고구마, 감자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용해 왔는 것이 밭이란 얘기죠. 열십입니다. 10가지 정도의 종류를 애워싸서 관리해 왔다는 거죠. 밭전자입니다. 그 다음 거듭신입니다. 거듭신은 여기서는 가로왈입니다. 가로왈. 가로왈이죠. 말하여 뚫어서 그 뜻을 편다는 뜻입니다. 별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수는 밭전입니다. 부수는 밭전인데 밭전으로 풀이하면은 조금 글자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밭전으로 풀이할 것이 아니고 가로왈, 가로왈 뚫을 골, 뚫을 곤이죠. 거듭 말하여 뜻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듭신입니다. 또는 별신이죠. 그 다음 누를 황입니다. 스물립 하나일 말미암을유 자유로울유 여덟팔입니다. 그러니까 스물립 하나일이니까 21년이라고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버리니까 8팔, 사방팔방으로 누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황무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겨울에 의미하겠죠. 겨울에 봤을 때의 황무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사방팔방 풀이 죽어서 누렇다는 거죠. 누를 황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의 말미 알물입니다. 부수는 밭전입니다. 이런 거 지금 말미 아물유 자유로울 유는 유심히 보아야 할 한자어겠죠. 부수는 밭전. 그래서 밭전 위에 뚫을 권이죠. 그래서 마뒤에 뚫고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 뚫고 나오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을입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마땅할 당이죠. 넙불상입니다. 넙불상, 항상상, 밭전이죠. 밭은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한다. 맞겠죠. 과거에는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땅은 무조건 땅을 파서 밭으로 만들어 식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밭은 항상 일반적으로 마땅히 높은 곳은 높이 위치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6번째 복복자입니다. 보일시 귀신기죠. 여기서는 귀신기로 풀이해야 합니다. 귀신이 가득 차게 찰 정도로 준다는 것은 복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복자가 됩니다. 귀신기 가득 찰 복이죠.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 화자죠.
분율입니다. 분율 하나 1이죠. 밭전입니다. 붓으로서 밭 하나를 그려놨다는 거죠. 비록 밭 하나로 그렸지만 색채를 표현했으면 그림이라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설프게 그리는 그림도 있겠죠. 수준의 차이가는 있지만 그림은 그림이라는 거죠. 밭 하나를 그려도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화가 되겠습니다. 획, 홍과 음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림화, 획입니다. 밭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경계선이 있겠죠. 그래서 획 되겠습니다. 그림화, 획. 8번입니다. 생각사죠. 밭전입니다. 마음심이죠. 마음이 항상 밭에 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항상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밭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하늘과 관계가 있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재해를 입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항상 걱정이라는 얘기죠. 곡식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은 곡물을 해치는 거죠.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365일 걱정한다는 거죠. 항상 마음은 밭을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불고기입니다. 가로알입니다. 말을 하는데 성팔도방으로 풀이하면은 말을 하는데 칼을 가까이 대어서 위협하게 되면은 말이 왜곡되어진다, 굽어진다. 구불고기죠. 그리고 10번은 범인자입니다. 진면이죠. 진면 하나 1. 그 다음 자유로울 유자입니다. 말미암을 유죠. 8판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은 집에서 한 마리가 자유롭게 사방팔방 어슬렁어슬렁 다닐 수 있는 동물은 호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랑이인 범인입니다. 호랑이는 피라미드로 치면은 최상위층에 속하죠. 호랑이를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한 마리가 자유롭게 사방팔방 다닐 수 있는 것은 호랑이다 해서 호랑이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머무를 유자입니다. 이 한자어도 상당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상자방입니다. 점주, 칼도입니다. 그 다음 밭전이죠. 밭 위에서 상자를 들고 칼로 하나씩 담아 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서 칼을 들고 상자를 들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한동안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서 머무를 유자가 되겠습니다. 상자방, 여기서는 상자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상자방을 찾아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한자입니다. 밭에서 상자를 들고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칼을 가지고 하나씩 잘라서 집어넣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머무르기 위해서는요. 머무르려. 머무를 유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밭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밭전과 유사한 한자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글자를 한자어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한자의 범위 내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형 문자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코끼리상에 대해서 접해본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 풀이는 코끼리 옆모습이 한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코끼리 옆모습은 생각이 나는데 이 한자를 결부시켜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2023년형 한자 사람이 풀어내는 풀이입니다. 안을포 가운데 중이 물론 축약이 되었습니다. 돼지시죠. 돼지를 가운데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물론 안대를 착용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느낀다는 그런 글자입니다. 코끼리상입니다. 그 다음 하고자 할 위자입니다. 하고자 할 위는 보면 상형 문자로서 원숭이의 옆모습을 그린 한자어다 또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이 한자를 습득하는 데는 원숭이, 코끼리, 조련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는 거죠. 손톱소입니다. 맨 위에. 그 다음 지붕시자입니다. 그 다음 글다 글이죠. 우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최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글다 글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불화발이죠. 그래서 결합을 시켜보면 지붕 위에서 손톱으로 걸고 또 걸고 불티나게 빠르게 불화발이니까요. 뭔가를 거듭거듭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걸고 계속 건다니까요. 나쁘게 손으로 지붕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자 할 위, 행할 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톱조, 지붕시죠. 지붕 위에서 손톱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걸고 또 거는데 대신에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불이 붙었으니까요. 밑에서 불이 붙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한가할 것 같으면서 바쁜,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 200m 저 멀리에서 봤을 때는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 행할 위가 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걸고 또 걸고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